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 지난주 목요일하고 같은 흐름을 보여주었죠. 장 초반과 달리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밀리면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장 초반에는 한때 2200포인트를 넘어섰지만 마무리는 2184포인트에 마무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0.5% 상승해서 753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피하고는 조금 다르게 막판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 마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종합주가지수하고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강하게 상승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흘러내리면서 다시 55,000원 아래로 내려와서 54,9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이긴 했지만 삼성전자와는 달리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91,0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개인하고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반면에 기관 쪽에서 6거래일 만에 순매도세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비교적 크게 순매도세로 보여주었죠. 그리고 기관도 6거래일 만에 순매도세를 보여주었고, 한 가지 지켜볼 점은 11거래일 만에 삼성전자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수급만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비교적 크게 나갔어요. 그리고 11거래일 만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오늘 수치만 놓고 볼 때 외국인과 기관이 발을 빼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번 수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증시의 고점, 이 고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결정 여부가 판가름이 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의 고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증시의 고점을 맞춘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신도 맞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난 코스피가 1400포인트에서 지금 2200포인트까지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점을 맞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 증시가 하락 반전할 수 있는 포인트에 한번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변곡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코스피가 상승해서 다시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는 변곡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로 지금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서 2분기로 가면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더 악화가 되었고 둔화가 되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반면에 3분기로 갈수록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코스피와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코스피 실적 전망치, 상승 전환, 코로나19 충격 탈피 하나, 이와 비슷한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사죠.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성장 기대라는 기사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수출 호조 기반 2, 3분기 실적 전망 맑음.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기사를 예시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유사한 기사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렇다는 말은 시장과 주식을 투자하는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3분기에는 각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보단 나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2분기가 끝날 무렵 혹은 3분기 들어서 각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발표를 한단 말이죠. 물론 3분기가 끝나기 전에 이미 추정치를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추정치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던가 혹은 2분기보다 악화가 된다던가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이 증시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증시의 변곡점이라고 예상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예는 제가 3분기의 각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렸고, 두 번째는 공매도죠. 지금 공매도가 3월 중순부터 금지가 되어 있는데
9월 중순부터 다시 부활한단 말이죠. 이제 불과 100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항상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죠.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에 대해서 금지를 하던가 손을 보자,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비중이 1, 2% 내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 외국인과 기관을 위한 것이다 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데, 이런 공매도가 다시 부활할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고, 물론 공매도가 다시 부활한다고 해서 다시 증시가 하락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도 공매도를 금지했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약 8개월 정도 금지가 되었는데, 그때는 지금이랑 반대로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공매도가 풀리고 나서 더 상승을 했죠. 그리고 2011년도에도 한번 공매도가 3개월 정도 금지가 되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금지 기간에 증시가 오히려 더 하락했어요. 반면에 공매도 금지 기간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상승을 했죠. 그런데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8년하고 2011년하고 정반대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증시가 다시 하락한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너무 근거 없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래도 공매도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2008년과 2011년에 비해서 지금 2020년에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증시가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 그리고 2011년하고 반대되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한번 코스피 코스닥의 변곡점을 추론해 볼 수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코스피가 22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코스피 코스닥이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변곡점이 올 텐데, 그 부분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실적 전망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공매도 금지 기간의 종료, 이러한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변곡점에 대해서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고점을 예측하기보다는 이러한 다양한 경우들을 통해서 변곡점을 예측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라고 걱정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정말 구속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2017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약 1년 정도 구속이 되었잖아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황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하나 보시면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3일 뒤에 기각이 되었죠. 그리고 2017년 2월 14일에 다시 재청구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구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2월 17일부터 약 1년 정도 구속이 되었는데, 이 이후의 주가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구속된 시점이 이 시점인데, 이 당시 주가가 약 37,500원, 38,000원 이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나서 57,500원까지 약 9개월 정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정말로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폭락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2017년 당시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이러한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혹시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도하고 지금 시점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기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5개월 뒤에 나온 기사예요. 그 당시의 기사 타이틀이 이재용 없는 삼성전자 매출 60조 원, 영업이익 14조 원의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이유는 삼성전자의 실적 경신은 반도체 시장의 호조 덕분으로 분석된다. 반도체의 경우 D램 낸드 플래시의 생산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이뤄졌고, 갤럭시 S8 판매 호조로 인터넷 모바일 부분 실적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반도체의 생산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이뤄졌고 모바일 판매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다른 언론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 기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사보다 약 한 달 뒤에 나온 기사인데 총수 공백으로 모든 결정이 올스톱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며 삼성전자와 그룹 계열사들은 이미 안정적인 전문 경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어서 국제신용평가사인 S&P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서 말씀드린 기사 내용은 삼성전자의 사업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지금 기사는 사업 부분 외적인 내용이죠. 이렇게 사업 부분과 사업 부분 외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가 하락할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2017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2020년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지금 삼성전자가 약 42,000원의 최저점을 찍고 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54,9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며칠 전에 18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라는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언택트 산업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서버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리고 고정 거래가도 5개월 연속 상승 중에 있어요. 이어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D램과 마찬가지로 서버용 SSD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전세계 낸드 매출액의 20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9년 4분기 대비 8.3% 상승을 했어요. 또 이어서 6월 초에 낸드 플래시 부분에 8조 투자를 진행을 했단 말이죠. 즉 D램과 낸드 플래시 이런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 많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8월 5일날 갤럭시 하반기 언팩 행사가 있죠. 코로나 때문에 물론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갤럭시 노트 20하고 갤럭시 폴드 2 이 두 가지를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 20이라든지 폴드 2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서버용 반도체 수요뿐만 아니라 모바일 쪽에서도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혹시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잠시 출렁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물론 제일 좋은 상황은 구속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할 줄 알아야지 조금 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잘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전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흘러내리면서 많이 걱정됐던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종목이니까 먼 숲을 향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